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자기장 속에서 도선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자기력을 받게 되는데, 이 자기력을 도대체 어떻게 수식화시켜서 표현할 수 있는가 하는 거하고 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게 학습 목표예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하면 쉽냐면 사고 모델, 쉽게 말해서 사고 실험 모델을 만들어서 생각을 하면은 쉬워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다가 사고 실험 모델을 이렇게 제시를 할 거예요. 사고 실험 모델, 여러분들은 이 모델을 잘 이해를 하면은 쉽게 지금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사고 실험 모델을 제시를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제시를 할 거냐면은, 일단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X표를 그릴 건데, 얘는 뭐냐면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자기장의 방향이 지금 칠판면을 뚫고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칠판면을.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그리는 얘는 뭐냐면, 이거는 도선을 크게 확대해서 그린 거예요. 얘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냥 도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다시 이렇게 자기장을 다시 이렇게 아래쪽에도 있을 테니까 이렇게 자기장을 여기까지만 그릴게요. 자, 그러면 이게 사고 실험 모델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해갔죠?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칠판면을 뚫고 들어오는 자기장 속에 도선이 놓여 있는 경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도선 안에 딱 하나의 전하가 받는 자기력을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할게요. 하나의 전하가 받는 자기력은 기호를 이렇게 쓸게요. 자기력 너 도대체 얼마니? 하는 얘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제 하나의 전하가 받는 자기력을 여기에다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 그쵸? 실험 상황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잖아, 사고 실험 상황을.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그릴 거예요. 하나의 전하를 이렇게 동그라미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게 양전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전하는 틀림없이 이쪽으로 속도를 가지고 이렇게 평균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게 될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속도는 사실상은 드래프트 벨로시티인데 무슨 얘기냐면 유동속도예요. 유동속도를 가지고 얘가 이렇게 움직이게 될 거예요. 바로 이 현상을 지금 자기력 입장에서 표현을 해보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 어떻게?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두모를 중심으로 틀림없이 여기 보면은 자기장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자기장이 있어. 수식하면 아주 간단해요. 그대로 옮겨놓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전하가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전하가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 그런데 실제는 여기에서 좌충우돌하면서 유동속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힘을 받게 돼요. 힘을 이렇게 받게 돼요. 이게 자기력이에요. 마그네틱 포스예요. 자, 그러면 어느 쪽 방향으로 힘을 받냐면 이렇게 크로스 프로덕트 방향으로 힘을 받게 돼요. 그러면 도대체 이 방향은 지금 이 사고 실험 상황에서 어느 쪽 방향일까? 어떻게 생각해요? 어느 쪽 방향이에요? 맞아요. 직접 한번 해보면 되겠지? 저는 일단 오른손을 가지고 해볼게요. 자기장은 지금 칠판면을 뚫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을 손가락, 4가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속도는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요. 그럼 이렇게 되겠네? 얘가 속도니까, 엄지손가락이.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모양 자체는. 그러면 어느 쪽으로 힘을 받아? 맞아요. 손바닥 면이 힘의 방향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힘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장 속에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전하는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빨간 색깔, 이렇게 그릴게요. 이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방향은 지금 이 빨간 색깔 방향이에요. 빨간 색깔 벡터의 방향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그럼 일단 하나의 전하가 받는 자기력이라고 하는 자체를, 두선 속에서 하나의 전하가 받는 자기력을 이렇게 잘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 실제 이 전하는 도선 속에서 흐르고 있지? 그리고 이 전하가 흐르는 도선도 자기장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하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전하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걸 표현하려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될 거예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 그렇죠? 도선이 될 거고, 뭐가 관심 있냐면 이 도선이 자기장 속에서 받는 전체 자기력이라고 하는데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력이라고 하는데, 다들 여기까지 이해갔죠? 자, 그러면 이 자기력은 도대체 어떻게 표현이 될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가 두 손이 받는 자기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일단은 하나가 받는 자기력이 이거니까 얘에다가 뭔가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기본적으로 일단 알고 있는 건 이거예요. 하나의 전화가 받는 자기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위에서 우리가 구했으니까 얘를 그대로 쓰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요 꼴이 될 거예요. 요 꼴이 요만큼이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전체 전화 운반자의 숫자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에다가 표현을 해주면 돼요. 두 개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이건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만약에 지금 이쪽 전체 운반자의 개수는 만약에 두 손의 길이를 제가 임의로 정할게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라고 보고 이 길이를 대문자 L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두 손이기 때문에 내가 단면적도 있을 거예요. 단면적을 A라고 할게요. 이해갔지? 그러면 틀림없이 이렇게 될 거야. 밑에다가 잠깐 여기다 쓸 거를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여기 L이 있어. L은 두 손의 길이야. 그리고 단면적도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해주게 되면은 얘는 부피가 될 거예요. 부피.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여기에다가 우리는 전 시간에 어떤 걸 배웠냐면 전 시간에 예전에 배운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N이라고 하는 단위 부피당 전화 운반자 수라고 하는 개념을 곱해주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N이 뜻하는 건 뭐냐면은 단위 부피당 전화 운반자 수예요. 전화 운반자 수. 뭐냐면은 밀도겠지? 그렇지? 이 값을 곱해주면 돼요. 이만큼 전체를 곱해주게 되면은 어떻게? 전체 두 손에 흐르는 전체 전화 숫자가 돼요. 그렇죠? 전화 운반자 숫자가 돼요.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써주면 돼? N에다가 A에다가 L을 이만큼을 다 곱해주면 돼요. 자, 여기까지 논리가 이해갔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처럼 하나의 수식을 유도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유도해낼 수가 있어. 그리고 나서 이 수식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더 정리를 해줄 거예요. 어떻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냐면 얘를 어떻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 하나를 도입을 할게요.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 학습한 개념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도손에 흐르는 전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다시 한번 여기다 쓸게요. 도손에 흐르는 전류. 이거를 지금 I라고 할게요. 전류니까 도손에 흐르는 전류는 값 자체가 그때 어떻게 됐냐면 여기 있는 거 N이라고 하는 단위 부피나 전화 운반자 수와 전화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속도인데 유동 속도와 그리고 면적을 다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값 자체는 이렇게 전화 운반자 수, 단위 부피당 전화 운반자 수, 밀도와 여기 전화와 그리고 지금 도체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도체 내부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얘가 유동 속도로 좌총 우돌하면서 움직일 거예요. 그렇죠? 유동 속도와 그리고 나서 여기에 면적을 이렇게 다 곱해주면 돼요. 자, 이게 두 손에 흐르는 전류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자, 이걸 이용해서 이 식을 단순화를 시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단순화를 시킬 수 있나 하는 걸 지금부터 볼게요. 자기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틀림없이 지금 여기 빨간 색깔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두 손에 흐르는 전류 I예요. 그러면 I는 스칼라 값이니까 그냥 이렇게 벡터를 붙이면 안 되고 I라고 쓸 거고 그리고 나서 L이 남아있는데 이 L이라고 하는 자체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전류 방향의 길이 벡터예요. L이라고 하는 자체는 전류 방향의 길이 벡터. 그래서 여기에다가 L을 이렇게 벡터를 써주면 돼요. 얘가 뜻하는 거는 전류 방향의 길이 벡터예요. 길이 벡터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그렇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그러면 남은 건 뭐가 있어?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와 여기 자기장 B만 남아있죠? 그러니까 크로스 프로덕트와 자기장 B 꼴로 이렇게 써주면은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 속에서 받는 자기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빼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면 이 식 자체를 사실상은 약간 쉽게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 약간 제가 저쪽에다 잠깐 설명을 할게요. 뭐냐면 이거는 약간 수학적인 개념인데 수학적으로 약간 처리를 해주면 저걸 금방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사항으로 한번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식이 잘 안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어.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의 전압만 있을 때 하나의 전화가 있을 때 여기서 받는 자기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썼냐면 자기장 속에서 전화가 좀 글씨를 크게 쓸게요. 글씨를 좀 크게 쓸게. 여기
어떻게 쓰냐면 자기장 속에서 전하가 이렇게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면 힘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썼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썼었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었어요. 물론 여기서 속도라고 하는 자체도 이렇게 벡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썼는데 이거를 우리가 두 번째 도선 입장으로 바꾸고 싶어요. 물론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에요. 이렇게 도선 입장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지금부터 봐요. 같은 분리량을 나눠주고 곱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시간이라고 하는 이렇게 양을 나눠주고 또 여기에다가 이렇게 속도에다가는 곱해줄 거예요. 이래서 상관이 없지? 그러면 이 개념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자기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보면은 시간에 따라서 전하가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시간에 따라서 전하가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의 정의? 맞아요. 첫 번째는 쟤를 여기다 다시 쓰게 되면은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전하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얘는 전류 I의 정의예요. 그래서 얘가 전류예요. 전류.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보면은 원래 저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은 원래는 S equal to ET예요. 이 색 알죠? 다들 기본적으로. 속도에다 시간을 곱하면은 이게 거리점으로 나와요. 그래서 얘를 지금 전류의 도선의 길이 L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뒤쪽에 이렇게 자기장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쪽에서 구한 값하고 이렇게 똑같은 값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같은 양을 나눠주고 곱해줘도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면서 한 가지를 여기서 이제 의미부여를 다시 한번 해보죠. 제가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자기력의 방향이라고 크로스 프로덕트를 계속 방향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느 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걸까? 바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먼저 그냥 이것도 사고 실험을 통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사고 실험이냐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요. 자기장이 칠판면을 뚫고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도선을 이렇게 놨어. 첫 번째는 전류가 흘러.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 영향을 받을까? 두 번째는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요. 세 번째는 도선이 있는데 위에서 아래쪽으로 전류가 내려와요. 자, 이럴 때 도선은 도대체 어느 쪽 방향으로 힘을 받을까요? 이게 사고 실험이야. 다들 생각이 나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사고 실험을 여기다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다시 이제 지금 여러분들하고 가장 간단한 사고 실험을 다시 할 건데, 자, 그러면 지금 했던 나를 그대로 사고 실험으로 그려보면 자기장은 칠판면을 얘처럼 이렇게 뚫고 지나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도선을 놓을 건데, 첫 번째 도선은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놨어요. 놨는데 얘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 전류가 안 흘러요. 자, 그러면 이 도선은 어느 쪽 방향으로 힘을 받을까? 이때는 움직이는 전하가 없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결국에 얘는 힘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두 번째 경우 이렇게 도선이 있는데 아까 얘처럼 전류를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흘려보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를 생각해야 되겠지? 제가 전류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얘는 양성자의 흐름인 거지. 양성자의 흐름이에요. 그러므로 가정을 하게 되면은, 자, 어느 쪽으로 힘을 받아? 저는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르솔을 이용해서 할게요. 우르솔 법칙을 이용해서. 그러면 자기장은 칠판면을 뚫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전류는 위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엄지손가락 방향.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을 가리키고 네 가지 손가락으로 자기장의 방향을 가리키고 엄지손가락으로 전류의 방향을 가리키면 힘은 어느 쪽으로 돼? 힘은 맞아. 지금 왼쪽으로 받고 있지? 그렇지? 그래서 힘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받고 있냐면 이렇게 자기력을 받게 돼요. 얘가 FB예요. 그렇죠? 이렇게 자기력을 받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도선은 이쪽으로 이렇게 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또 하나를 해볼게요. 만약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 근데 전류가 이번에는 위에서 아래쪽으로 흘러요. 전류가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흘러.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이 전류는 이렇게 흐를 때, 세 번째, 이 전류는 이렇게 흐를 때 도선은 어느 쪽으로 힘을 받게 될까요? 자, 그러면 이거는 왼손으로 해볼게요. 왼손 FBI로. 그러면 얘가 자기장이니까 여기 이 손가락 자기장의 방향을 가리켜요.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이 어떤 거? 전류의 방향이니까 전류의 방향을 가리켜요. 그럼 아래쪽이 되겠네?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힘의 방향이니까 엄지손가락 방향, 다시 말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힘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요. 직접 해보면 이거 별거 아니에요. 뭐든지 직접 해보는 거야, 과학은. 자, 이렇게 힘을 받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 이거는 도선이 이쪽으로 이렇게 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간단하게 그동안 사고실험 모델을 잘 이해를 하고,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사고실험에서 방향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든 수식 이걸 합쳐서 드디어 여기에다가 이제 의미 부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식을 자 간단한 문장으로 자 한번 의미 부여들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 얘는 도대체 뭘 뜻해? 어떻게 하면 돼? 자, 그러면 이건 이 얘기인 거지. 해당 속에서 조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힘을 받게 돼요. 바로 이 방향으로. 이 방향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 해보면 돼요. 바로 이 뜻이에요. 이 뜻.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의미는 자기장 속에서 조선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지금 이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라는 소리예요. 이렇죠? 자기장 속에서 조선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이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이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의미에 대해서 꼭 잘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해를 했고, 그리고 나서 얘를 지금 크로스 프로덕트로 벡터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얘는 다시 우리가 어떻게 크기만을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크기만을 표현하게 되면은 이 식 자체는 그냥 이렇게 쓸게요. 여기서 크기만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 식 자체는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F라고 하는 자체는 물론 여기에 자기력이라고 하는 크기는 여기에다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우리가 크로스 프로덕트니까 I, L, B에 사인 세타 이렇게 써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그런데 사인 세타가 만약에 90도로서 가장 큰 값이라고 한다면 얘는 줄여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자기력, 이게 크기니까 벡터가 없겠지? 자기력 크기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쓰면서 여기 순서를 약간 바꿀게요. 얘를 이렇게 돼요. 그렇죠? 순서만 바꿔 쓴 거예요. 여기는 1값이니까 1이니까. 자, 이렇게 표현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크기를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기억하면은 얘가 기억하기가 쉬워요. 그냥 조선이 받는 자기력은 그대로 읽으면 B이지? BIL. 그래서 B를 여기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심화학습 하나만 더 할게요. 심화학습. 심화학습은 어떤 걸 할 거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구한 이 식 자체를 일반화를 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일반화를 시킬 거냐면 여기도 사고실험 모델을 제시를 할 거예요. 사고실험 모델. 어떤 모델을 제시를 할 거냐면은 어떤 모델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 거냐면은 이렇게 할 거예요. 만약에 자기장이 칠판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흘러요. 자기장이 칠판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자,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도선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얘가 도선이야. 그리고 전류는 지금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고 봐요. 얘가 전류예요. 자, 그리고 검은색깔로 표현한 얘는 자기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 이 L이라고 하는 거 전체 길이 얘를 잘게 잘라서 미소 길이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얘 길이를 제가 임의로 이만큼을 자르고 이 길이를 기호로 DS라고 이렇게 써줄 거야. 이래도 상관없지? 그치? 그런데 실제로는 얘를 잘 보게 되면은 여기다 벡터를 붙일 건데 보게 되면은 얘는 전류 방향의 미소 길이 벡터라도 바꿀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로 이렇게 벡터가 지나갈 거니까 벡터 표시를 할 수가 있을 테니까 얘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바꿔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 의미는 뭐냐면 제가 조금 아까 말했던 식으로 전류 방향의 길이 벡터인데 미소 길이 벡터예요. 자, 이 식을 가지고 얘를 바꿔 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냐면 저 식 자체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여기 전류 I가 있고 L을 얘로 바꿔 썼어요. 그러면은 뒤에 이렇게 미소 길이 벡터가 이렇게 있을 테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자기장이 이렇게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초음각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아주 작은 영역에서 받는 이렇게 자기력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얘의 전체 값을 구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돼? 여기를 이렇게 적분해주면 돼요. 전류 I는 상수값이니까 스칼라 값이니까 밖으로 뺄게요. 이렇게 적분해주면은 우리가 이 식을 일반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나와? 결과는 이렇게 나오겠네. 여기는 전체 벡터 거죠? 전체 자기력이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I에 이렇게 인테그랄 D에 S에 자기장이 크로스 프로덕트로 곱해져 있는 모양이 될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두 손에 흐르는, 두 손에 저울류가 흐를 때 자기장 속에서 받는 자기력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도 한번 방향을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방향은 어디로 갈까? 방향은 지금 이 경우에 이 사무실험 모델의 방향은 어느 쪽? 맞아요. 방향은 승으로 해볼게요. 자기장의 방향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게 되고, 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게 되고, 저울류는 이쪽으로 흘러요. 그러면 힘은 어떻게 돼? 여러분들 쪽이네. 칠판면을 뚫고 나오겠지? 그래서 힘은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앞쪽을 뚫고 나오는 식으로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방향까지 고려를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 두 손이 어떤 길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시작 길이, 처음 길이하고 길이를 A라고 쓸게요. A부터 B까지 이렇게 척도를 내주면 가장 일반화된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뵙죠.